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합격자입니다. 저는 학부 때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원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초수 때부터 계속 경기를 응시를 했는데 교대원 졸업하자마자부터 응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졸업을 하고 올인을 하면서 재수로 경기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컷에서 이제 3점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하게 되었고 2차 때는 1차 끝난 직후에 준비를 시작해서 총 3.82점 높은 점수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씨를 컴퓨터로 이제 딱 본 순간 다른 감정이라기보다 정말 눈물이 일단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기분이 내가 이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울면서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많이 축하도 받았고 사실 이제 임용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1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삶에서 이제 나는 조금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그리고 좀 안정되고 나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가는 길에 나도 이제 일상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강의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수 때 강의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1년? 어떻게 보면 길게 될 수도 있는 임용 기간을 어떤 선생님과 함께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컸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강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를 수강을 하다가 말이 이렇게 너무 막 늘어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결정을 하고 이제 시범 강의 같은 거를 유튜브에 설명회 같은 걸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개론서를 많이 본 편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공부가 가능했던 이유가 교수님께서 강의를 암기하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들음에도 이해가 분명히 될 수 있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론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정독을 하지 않음에도 임용의 내용이 이해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시간이 절약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시 선택을 했다고 해도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초수 때는 1, 2월 강의부터 쭉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왔지만 임용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1월 강의부터 들었는데 이때는 사실 임용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날 배운 내용을 반만이라도 이해를 하면 성공이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밀리지만 말자 하면서 되게 열심히 강의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강의를 그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수강을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강의도 막힘없이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때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 재수 때는 제가 1, 2월 강의를 이제 들었었으니까 좀 리프레시하자라는 마음으로 3월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3월부터 수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성격상 아예 공부를 안 하기에는 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때 들었던 강의를 복습을 하면서 이미정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교과서 강의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과서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1, 2월 강의 복습을 하고 느낀 점이 제가 초수 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과서를 좀 더 봤으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강의들도 더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수이신 분들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강의를 잘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본인의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인 강의 같은 거를 교과서 강의나 화성학 같은 거 좀 더 병행을 하시면은 뒤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 강의는 그렇게 교과서 분석반과 1, 2월 강의를 함께 병행을 하였고요. 이제 3월에서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강의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저는 이 시기에 개론서를 조금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1, 2월 강의를 토대로 3월부터는 이제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다음 강의 전까지 하루를 빼놓고 나누어서 범위를 이제 회독을 했습니다. 그때 회독을 할 때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개론서를 함께 읽으면서 교수님이 해주신 설명에 덧붙여서 필기를 했어요. 강의를 듣고 개론서를 읽다 보면은 교재에 필기가 이제 좀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습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게 일단 시각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안심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읽다 보니까 저한테 그 양이 부담이 되지도 않아서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모든 강의를 이제 한 번에 본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에 나는 이 과목 못 봤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를 빼놓고 범위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강의 전날 하루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그 주에 제가 나누어서 해독했던 범위를 총 정리로 모두 정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2번은 보게 되거든요. 그 한 주에. 그래서 다음 강의 전까지 분명히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은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월에서 6월 동안 모든 범위를 2번 이상씩은 돌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과제 같은 것도 분명히 올라오는데, 사실 제가 초수 때는 그 과제가 안 풀리는 것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느낀 점은, 이게 안 풀리는 게 당연하다. 사실 이 시기에는 안 풀리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안 풀린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부분이 왜 내가 어려워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제 같은 거 꼭 내가 이걸 다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 강의를 잘 따라서 내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회독이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게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자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정독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서 해독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기 전에 영역별 문표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계획표를 올려주시는데, 첫 번째로 저는 그 진도표를 보고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모의고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범위에서 어떻게 시험처럼 풀어본다라기보다 먼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교수님이 올려주신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독을 했고요. 저는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6월 기간처럼 하루를 빼놓고 범위를 나누었었어요.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는 뭐 르네상스의 어느 부분까지 수업을 하신다라고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을 그 강의 전날까지 공평하게 범위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이제 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회독을 하게 되고 하루 전날에 이제 문제를 다 출력을 해서 저는 그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외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문제도 잘 풀리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나 뭔가 동기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부분에서도 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막 기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왜 올려주셨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외워보고 그것을 다시 인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해독 방법으로는 저만의 진도를 만들어서 해독을 시작을 했어요. 강의 부분의 진도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스스로 해독 범위를 나누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양음악사 책 교재를 보면은 목차에 뭐 고대, 중세, 르네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목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고대는 이틀, 중세는 조금 양이 많으니까 3, 4일 이런 식으로 제가 범위를 정해서 저 혼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도록 범위를 나누었었어요. 회독을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나중에 차차 줄여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회독 범위를 나누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는 강의와 별개로 이제 회독을 제가 또 한 번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독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올려주시는 문제도 저의 회독 범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점점 공부 내용이 내 것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7월에서 이제 9월까지는 두 번으로 회독을 나누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1월은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쳤다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될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전혀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는 사실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오히려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상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그 부분을 깊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부분이 저한테 더 공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되실 때 진짜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시더라도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교수님께서 너가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느껴봐라 라는 마음으로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서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도 회독은 계속 되어야 해요. 특히 회독 주기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7월, 9월에는 고대 이틀, 중세 3, 4일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점점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고대는 하루에 끝내고 뭐 중세는 조금 양이 많으니까 이틀에 끝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점점 어떻게든 줄여나가려고 했고요. 그렇게 회독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외워져 있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 양이 많은 부분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회독을 많이 돌려서 눈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회독 횟수를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자신한테 맞는 범위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정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급하다고 나한테 부담이 되는 양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밀리게 돼서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꼭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회독을 해나가시면 시험 날에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지가 않았던 게, 이해를 하려고 계속 정독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저절로 눈에 익고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꼭 외워야 한다 해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저절로 익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반부터 이거를 모두 다 외워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 이해를 하자라는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문제풀이반을 들어갔을 때 저는 조금 더 당황을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수 때는 사실 처음부터 외워보고자 해서 쓰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외우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 부분에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상반기를 보내기보다는 일단 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자라는 마음은 7월부터 가지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온 적이 사실 없었어요. 잘 나와도 막 중위권 정도씩 받고 이랬어서 저도 사실 모의고사 기간에는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이게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문제는 계속 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외운 것을 어떻게든 계속 인출을 하면서 그거를 정교화시켜야 하니까 그 점수에 연연을 하기보다 일단 내가 이 점수를 낮게 맞았다고 전혀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틀린 문제를 그냥 한 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강의해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개론서 등을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틀렸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암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새롭게 다시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모의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물론 뭐 엄청난 고득점까지는 아니지만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연초부터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는 2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바빠지다 보면. 근데 절대 실기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연초부터 실기 학원을 다니면서 레슨과 연습을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상반기에 모든 레슨을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배운 것을 토대로 연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짰었고 그래서 저는 한 3월 정도부터는 계속 레슨을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서양 음악 쪽에 전공이다 보니까 뭐 민요 이런 것도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상반기에 미리 받아놓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미리 상반기에 레슨을 받아놓으니까 하반기에는 내 공부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나 공부 끝나고 조금 남는 짜투리 시간 같은 때에 오늘 하루에 꼭 몇 곡 이상 해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이 알다시피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서울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이제 나중에 혹시 다른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이것보다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레슨부터 서울을 기준으로 레슨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지역을 선택해서 경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던 것에서 훨씬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여유 있는 상반기에 많이 연습을 해놓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이제 상반기에 레슨을 받으면 좋은 점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뭐 실기학원 다니고 레슨 받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이 또 나름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 선생님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실장님도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으신 분들이어서 실기학원을 가는 시간이 굉장히 저의 힐링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레슨 다니는 게 굉장히 즐겁고 또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어서 공부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는 확실히 초반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놓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차 끝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저한테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기라도 준비를 제대로 해놨다라는 게 있으면 확실히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천천히 꾸준히 해놓으시다 보면은 이제 실기 준비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실현은 1차 끝나고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교생 실습도 코로나 시기에 다녀와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해본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 실현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수업 실현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초부터 정말 찬찬히 짜주시는 느낌이었어서 저는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1차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스터디 구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실기도 있기도 하고 이제 면접 스터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를 2차 때는 하게 되기 때문에 1차 끝나고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부지런하게 스터디를 먼저 구해놓고 일주일이라도 쉬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에 맞는 시간 그리고 맞는 스터디원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을 모집을 해서 구해놓고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터디원이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과제랑 시험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 수업 실현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원들도 이제 같이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시는 스터디원 분들이라서 함께 이제 문제로 실현을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또 이제 문제도 한 분야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를 올려주시고 혼합해서 올려주시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데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신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진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합격하자라는 마인드로 모든 스터디원이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스터디원들을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분위기도 되게 좋고 서로 피드백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면서 스터디가 진행이 돼서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었고 스터디하는 시간이 즐거워야지 2차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도라면 수업 나눔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저는 수업 나눔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는 수업 나눔을 준비하는 것에 되게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면서 꼭 나눔을 함께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1차 내내 단 하나의 스터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1차 때는 교수님 강의 그리고 저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공부를 한 스타일이라서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공부 방법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올려주실 때 딱 그 계획대로 거의 올려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방법이어서 저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계획형이라서 그래서 정말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 강의 따라가면서 내가 계획한 거를 어기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1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스터디원들이랑 시간을 조율하고 내가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잘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스터디가 잘 맞는 분들은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일단 맞는 공부 스타일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한 1차 기간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단권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따로 단권화를 하지 않고 교수님 교재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도 제가 만든 단권화에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재 내용에 더 필기를 하고 정교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1차 기간은 뭔가 교수님이랑 정말 1대1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1차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선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교육과정이나 악법 같은 거는 안 해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2번 시험을 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꼭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반부터 조금씩 외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게 닥쳤을 때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 너무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이 교육과정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만 틀려도 바로 점수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악법 같은 거는 정말 초반부터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눈에 익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 시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불안함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받는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한 번쯤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부터 정말 너무 달리다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지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달려나가다가 일주일에 정말 하루 정도라도 바깥 바람도 쐬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임용 생활을 버티는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공부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운동 시간이나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 같은 게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정말 초반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음은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나의 체력이랑 공부 시간 같은 거를 잘 조율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온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